밤사이 피말리는 접전이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윤석열입니다. 대구 경북 투표 성향 분석했습니다. 대구 경북 대선 투표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지만 광주나 전남, 세종보다는 낮았습니다. 대선과 함께 대구에서 치러진 중남구 보궐선거, 지역구 민심 역시 보수를 선택했습니다. 겨울 강수량이 최저입니다. 극심한 가뭄은 농사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1, 2도 높은 기온 보이면서 대구의 낮 기온이 19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는 나쁨 단계가 계속되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날이 갈수록 포근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건조함만 조금 더 해소가 되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대구와 경북 전역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와 경산,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계속 이어지겠고요. 그 외 경북 지역에서는 건조주의보로 완화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의 바람이 불겠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강한 바람이 부는 만큼 바짝 마른 대기 속에 불씨 관리 더 크게 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또 아침에는 가시거리 1km 내외의 안개가, 낮에는 연무가 끼겠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의 기온 3도, 안동 1도, 구미 2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남서풍과 햇볕이 기온을 끌어올려 대구 19도, 안동 17도, 구미 19도로 오늘도 따뜻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5도에서 많게는 20도까지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기온 계속 오름세 보이면서 따뜻하겠고요. 일교차 큰 가운데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역대급 박빙의 승부 끝에 0.8%포인트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윤 당선인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개표 초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두 자릿수 차이를 보면서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0시 30분 윤석열 후보가 역전한 뒤 1%포인트 미만의 격차를 유지하면서 초박빙 승부가 이어졌습니다. 결과는 방송 3사의 출구조사 예측치보다 0.2%포인트 높은 0.8%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호남과 세종, 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우세를 보인 반면 윤석열 후보는 나머지 시도에서 우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대구에서 윤 후보는 득표율 75.1%를 기록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경북에서는 72.7%로 두 번째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윤 후보는 대구 경북의 압도적인 지지에 힘입어 이재명 후보를 0.8%포인트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울산에서 40%를 넘는 지지를 받는 등 개표 내내 초접전을 벌였지만 낙선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의회를 존중하고 모두가 하나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대선과 함께 치른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끝까지 접전이 이어진 끝에 임병헌 후보가 22.39%의 득표로 당선됐습니다. 보수 후보 난립으로 표가 분산되면서 2위 국민의당 권영현 후보와 차이는 불과 0.83%포인트였습니다. 임 당선자는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힘 복당을 선언했습니다. 조지한 기자입니다. 중남구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무소속 등 6명의 후보가 나와 접전을 벌였습니다. 무소속 임병헌 후보는 20%대 득표율에 머물렀지만 나머지 후보들에게 표가 분산되면서 1위에 올랐습니다. 중구에서는 4위에 그쳤는데도 유권자가 2배가량 많은 남구에서 30%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됐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사태로 치르게 된 선거에 국민의힘이 무공천 방침을 밝히자 탈당한 임 후보는 빠른 시간 안에 복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남구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급적 빨리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허용해 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입당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2년 임기 동안 시청사 후적지 개발과 미군 기지 이전, 청년 정치 인재 육성 등 공약을 비롯한
지역 현안 해결도 다짐했습니다. 대도시 출신 국회의원들을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단체장 출신 국회의원들과 연결해서 힘을 합쳐서 여야를 불문하고 힘을 합쳐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남구 보궐선거로 대구는 12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국민의힘 11명과 독당을 선언한 임 후보까지 다시 보수 일색이 됐습니다. 3선의 남구청장 출신 임병헌 당선자가 첫 발을 내딛는 여의도 정치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어떻게 대변하며 어떤 정책을 세워나갈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이번 선거 최종 투표율이 대구와 경북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최종 투표율을 보면 대구 78.7%, 경북 78.1%로 전국 평균 77.1%보다 조금 높았고 각각 전국 5번째와 6번째였습니다. 5년 전 19대 대선과 비교해서 전국 평균으로는 0.1%포인트 낮아졌지만 대구는 1.3%포인트, 경북은 1.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대구는 수성구가 81.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북구와 달서구가 79%로 같았고 남구가 75.5%로 가장 낮았습니다. 경북에서는 군위가 83.3%로 가장 높았고 칠곡이 74.3%로 가장 낮았습니다. 대구에서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 2명이 선거 당일에도 투표한 것으로 드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투표 날인 어제 동구 안심일동 제8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2명이 사전투표를 하고도 다시 투표소를 찾아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 것을 투표관리자가 뒤늦게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선거인 명부에 투표한 사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본투표를 할 수 없다며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들이 다시 투표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 선관위는 중복 투표를 한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고의성이 드러나면 사위 투표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일부 지역의 출렁다리에 대한 점검에서 16건의 안전관리 미흡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1월 24일부터 지난 8일 사이 영주와 상주, 칠곡 울진에 있는 15개 출렁다리의 안전관리 실태 감찰을 해서 16건의 미흡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은 주탑이나 난간, 바닥 등의 유지 관리 미흡, 공공시설 관리를 위한 조례 미제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3종 시설물 미지정입니다. 경북에는 39개 출렁다리가 있는 등 지난 2010년 무렵부터 전국적으로 출렁다리가 크게 늘고 있지만 안전점검과 유지 관리 기준이 없어 안전사각지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적사항을 해당 기관이 개선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감찰 결과를 도내 전 시군에 통보해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극심한 겨울 가뭄이 이어지자 관계기관이 농작물 급수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달 하순 마늘과 양파 같은 노지 월동작물의 주요 재배 지역에 가뭄 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5억 6천만 원을 지원한 데 이어서 도 자체 가뭄 대책비 6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시군은 이 돈을 농업인들의 요청을 받아 양수기나 호스를 빌리거나 급숙차를 운영하는 데 쓸 계획입니다. 또 월동작물인 마늘, 양파 주요 재배지인 영천과 고령, 청도 의성은 농업인의 요청에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와 양수장을 가동해서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2달간 경북 지역의 평균 강수량은 6.5mm로 평년의 9.3%에 머물러 노지 월동작물인 마늘과 양파가 생육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빙기를 맞아 관계기관이 도로 파손이나 산사태 위험 여부 등을 일제 점검합니다. 경상북도는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13개 반 50명의 점검반을 꾸려 도로 파손이나 변형, 낙석, 산사태 위험 여부, 구조물 손상이나 변형, 안전시설물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기간은 이달 28일까지로 지방도 49개 노선 3,061km, 위임국도 8개 노선 482km, 다리와 터널 1,150곳이 점검 대상입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대형 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재난에 취약한 부분은 없는지 안전 점검할 방침입니다.
경일대학교가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모금운동을 벌여 성금을 기부하고 구호 물품 키트도 제공하며 복구 봉사 활동에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경일대는 미래 융합대학을 중심으로 울진 출신 학생이 상당수 있다며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부분을 찾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강릉과 동해, 삼척, 영월 등지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산불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짝 말라있는 낙엽들이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겨울 강원도의 강수량이 관측 이래 최저 수준이다 보니 그런 건데요. 다가오는 영농철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원주 MBC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겨울 강원도의 강수량은 역대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강원도 9개 지점의 평균값이 24.9mm, 평년보다 62.7mm가 적게 내렸습니다. 평년 대비 26%에 불과한 수준인데 가장 적은 비가 내린 지난 2020년과 199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적은 수치입니다. 영서 지역은 특히 심한데 기상 관측 이래 최저 강수량인 13.9mm를 기록했습니다. 영동 지역도 46.8mm로 평년보다 64mm가 덜 내렸습니다. 지난 겨울철은 평년보다 기압골이 우리나라 동쪽과 남쪽으로 치우치면서 저기압이 대기 상층 기압골의 지원을 받지 못해 비나 눈의 양이 적었습니다. 5mm 이상의 강수량이 기록된 날이 딱 하루뿐인데 그나마도 맑은 날이 계속되면서 습기가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겨우내 눈다운 눈,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산에 있는 낙엽들은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바스라질 정도로 잘 마른 불쏘시개가 돼 있습니다. 80헥타르를 태운 이번 영월 산불을 비롯해 현재까지도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이번 삼척 강릉 산불도 이런 날씨가 일조했습니다. 문제는 영농철이 코앞이라는 겁니다. 강원도 저수지의 저수량은 현재로서는 평년과 비교하더라도 부족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겨울 강수량이 받쳐주지 않았고 앞으로 봄철에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게 되면 당장 파종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4월달에 이제 모짜리 용소를 이제 공급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저수율이 떨어지겠죠. 80mm에서 100mm 정도면은 가능해요. 그게 이제 그 지속적으로 좀 맞아야 되는데. 기상청은 이번 달에도 당분간 건조한 상태가 이어질 걸로 내다보고 있어 산불은 물론이고 영농 준비에도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광양 지역의 젖줄인 동천과 서천 등 4개 하천이 광양만으로 연결되는 유역은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동서천 합강 유역에 대한 생태 복원 사업을 통해서 환경 친화적인 도심 하천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MBC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천과 서천, 억만천과 인덕천 등 4개 하천이 만나 광양만으로 연결되는 광양시 광양읍 기수구역입니다. 이 일대 20여만 제곱미터 면적에는 황금 물결이 넘실대는 갈대가 군락을 이루고 노랑부리 저새, 수달 등 법정 보호종과 멸종 위기종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습지와 하천으로 이루어진 동서천이 국토환경성 평가 1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평가를 받는 등 생태적 가치도 비교적 잘 보존된 지역입니다. 일부에서 어떤 전문가들을 보고 나서 이렇게 귀한 생태 환경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느냐고 굉장히 놀랍니다. 보실 것처럼 지금 아까 저기 동서천 합류부에서부터 1.3km 보시다시피 갈대 군락지는 그냥 자연적으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로 인근 지역은 도심 확장, 산업단지, 경작지 등이 산재해 생태적으로 단절되는 위해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양시가 광양읍 동서천 합강유역에 대한 자연생태계 보호과 함께 생물 다양성 회복에 나섰습니다. 동서천 합강 생태 복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동서천 합강 생태 복원 사업은 빠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오는 2025년 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류 관찰 때라든지 갯벌을 만지고 이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 활동, 시각적으로 주변 지역의 야생 동식물을 갖다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을 해서 우리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광양 동서천 합강유역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심 인근의 지속 가능한 새로운 생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지역 내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2월 출범이 무산되면서 지방선거가 끝나는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강조하는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없애고 성공적인 메가시티로 가기 위해서는 지역 간의 이익 공유가 해법으로 제시됐습니다. MBC 경남의 정영민 기자입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인구 800만 명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 지난달 출범을 목표로 통합광역의회 의원 수와 의장, 단체장 임기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며 속도를 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사무소 위치와 명칭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출범 시기는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부울경 주민들이 메가시티 출범의 가장 큰 어려움을 지역과 지자체 간의 갈등이라고 꼽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또 같은 초강역이지만 어떤 사업이 좀 필요하다, 또 뭐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서로 그 지역 간의 이제 경쟁 같은 게 이런 갈등과 대립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이익의 공유를 통해 자기 지역의 이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공생을 위한 방안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주장이 제시됐습니다. 재정 규모 확보와 광역교통 조정권, 2차 이전 공공기관 배분권 등을 메가시티 고유 권한으로 위임받아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해 신안과 가덕도 신공항 연계에서도 나오는 이익의 공유도 부울경의 발전에 중요한 전략과 자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나의 생활 공동체로서 인식을 하고 이 안에서 이익을 공유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자. 그렇게 함으로써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항할 수 있는. 결국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해선 어느 한 곳도 소외되지 않는 지역 내 균형 발전과 민간 협의 체제 작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리그 개막 이후 단 1승에 그치고 있는 프로축구 대구FC가 내일 저녁 7시 성남을 상대로 홈에서 리그 두 번째 승리에 도전합니다. 지난 라운드 강원과의 원정 경기에서 전반전 좋은 경기를 펼치고도 후반에 내리 2골을 내주며 승점을 챙기지 못한 대구는 1승 1무 2패로 시즌 초반이지만 리그 10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구는 4경기 동안 2득점에 그치며 공격력에서 아쉬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세징야와 에드가의 경기력 회복이 분위기 반전의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대 성남은 올 개막 이후 2무 2패로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데다 지난 라운드를 제외하면 3번의 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쳐 대구는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성남과의 역대 전적에서는 12승 12무 19패로 대구가 열세를 보였지만 최근 10경기만 놓고 보면 5승 5무로 진 적이 없어 내일 홈 경기에서 시즌 또 한 번의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대구 한국가스공사 농구단이 코로나19 여파로 치르지 못했던 경기 일정을 내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해 리그를 중단했던 KBL에서 당시에는 유일하게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가스공사 농구단은 뒤늦게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며 다른 팀들이 리그 일정을 시작한 지난 2일부터 유일하게 경기를 치르지 못해왔습니다. 당초 가스공사는 3일과 5일 KCC와 KT를 상대로 한 원정 경기가 예정됐지만 확진자가 다수 나오면서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고 밀린 경기는 이달 30일과 다음 달 1일에 치를 예정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확진된 선수들과 음성 확인된 선수들 모두가 자가격리를 진행했지만 11일 SK와의 맞대결을 앞두고 격리 해제되는 선수들이 많아지면서 다시 리그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중앙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림축산인에게 신규 보증을 지원합니다. 농신보 경북보증센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장년 창업농과 스마트팜, 저탄소 친환경 농업 등 지속성장이 가능한 분야 농림축산인에게 올해 2,600억 원의 신규 보증을 지원합니다. 또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채무자가 된 농림축산인의 빠른 재기를 위해 신용 보증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과수원에서 솎아내버리는 복숭아가 완숙 복숭아보다 칼슘이나 철분 함량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영천에서 재배하는 백도와 천도, 황도를 연구한 결과 5월에 솎아낸 복숭아가 8, 9월에 수확한 완숙 복숭아보다 칼슘과 철분 함량이 각각 최대 10배에서 5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칼륨은 최대 2배 이상 높았고 폴리페놀 화합물은 최대 3배 이상 높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 국내 식품 분야 학술지인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도 실렸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폐기되는 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 연구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대구시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 훈련을 하는 꿈꿈 학교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14살 이상 24살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 직업인을 강사로 초빙해 기본 직업 교육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1년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올 상반기에는 플라워와 목공, 네일아트, 반려견 교육, 바리스타 등 8개 분야에서 교육생을 모집하며 이달 16일까지 신청받습니다. 날이 갈수록 계속해서 포근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건조함만 조금 해소가 되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대구와 경북 전역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와 경산, 경북 북동산지,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오늘도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외 경북 지역에는 건조주의보로 완화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오늘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에 바람이 강하게 불 예정인데요. 바람은 오늘 오후에서 내일 새벽 사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짝 말라버린 대기 속에 바람으로 인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대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대구와 경북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또 아침까지는 가시거리 1km 내외의 안개가, 낮에는 연무가 끼는 곳이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의 기온 3도로 출발하고요. 안동 1도, 구미 2도로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대구의 기온 19도, 안동 17도, 구미 19도로 따뜻한 남서풍과 햇볕이 기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15도에서 많게는 20도까지 벌어지니까요.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동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은 날씨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3도, 청도 영하 1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9도, 청도 20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2도, 김천 영하 3도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19도, 김천도 19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도, 예천 영하 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17도, 예천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19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온은 계속 오름세 보이면서 일교차가 크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일요일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